소개 감사합니다. 순천향의대 박노진입니다. 다음의 주제에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플레이틀릿은 그 말초혈액에서 보면 이렇게 RBC에 비해서 이렇게 비교적 사이즈가 작고 그래뉼이 풍부한 이런 형태로 보이고, 본메루 에스피레이션과 바이옵시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가장 큰 셀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전자현미경 구조를 보면 레스팅 상태, 또 액티베이션 된 상태, 그리고 멤브레인이 이렇게 어데이전 된 상태의 모습이 다음과 같습니다. 잘라서 보면 여러 가지 그래뉼과 또 그 카나리쿨릿 시스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틀릿의 역할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헤모스테시스에 관여하고, 또 바스큘라 인테그리티를 유지하고, 또 메타스타시스나 인플라메이션 등에도 아주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세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본메루, 주로 인비우상의 본메루를 다루겠고, 이 본메루에서 메가키리오사이트의 디벨롭먼트와 또 엔도마이토시스 과정, 또 플레이틀릿을 분비하기 전에 프로플레이틀릿 형성 과정 등에 대해서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시컬하게 이 메가키리오사이트는 본메루의 그 엔도오스티알 니치에 위치해 있는 그 헤마토포이틱 스템셀로부터, 그리고 멀티포텐트 프로제니터를 거쳐서 또 메가키리오사이트 에리스로이드 프로제니터, 메가키리오사이트 프로제니터를 거쳐서 메가키리오사이트로 이렇게 디벨롭되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의 여러 연구들을 보면 스테디 스테이트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어큐트 페이즈 등에서 롱텀 헤마토포이틱 스템셀로부터 다이렉트하게 메가키리오사이트 프로제니터가 발생을 하거나, 또는 중간 단계인 멀티포텐트 프로제니터에서 메가키리오사이트 프로제니터로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머추레이션 되는 이런 과정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커미트먼트를 가지게 되는 프로제니터 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모든 헤마토포이틱 프로제니터들은 서피스 CD34, 41을 이제 발현하게 되는데, 커미티드 리니지에서는 GP3A가 이제 발현되기 시작하고 GP2B가 이제 증가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 몰폴로지를 잠깐 보시면, 이제 본메루에서 저희가 그 인지할 수 있는 그 가장 임머추한 셀들 중에 하나인 메가키리오블라스트는 사이즈가 메가키리오사이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고, 그리고 그래뉼이 없으며 멤브레인에 이렇게 블레이빙을 볼 수 있는 이런 셀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나가서 프로메가키리오사이트가 되면 보통 바일 오뷸레이션 되어 있고, 이때서부터 이제 그래뉼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머추레이션 된 메가키리오사이트는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크며, 이제 엔도마이토시스에서 핵이 로뷸레이션 되게 되고 뉴머러스한 그래뉼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본메루 메가키리오포이시스에서는 헤마토포이틱 스템셀이 엔도오스티알 니치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가, 이 부분은 이제 파이브넥틴이나 콜라겐 1 타입 1이 이제 풍부한 지역에서 그 니드가 있을 때 이렇게 바스큘라 니치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바스큘라 니치에는 콜라겐 4, 피브리노젠, 라미닌 등이 이제 풍부한 이런 지역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인터류킨 1, 3, 6, 11이나 스템셀 팩터, TPO, 칼슘, 옥시전 등의 이제 그레디언트가 차이가 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메가키리오사이트 머추레이션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는 엔도오스티알 니치에서 이제 스템셀이 바스큘라 니치로 이렇게 메가키리오포이시스가 진행되는 이런 컨셉이 이제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한 리포트에 하면 이 메가키리오사이트 머추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본메루 스페이스가 아주 리미테이션 되어 있어서, 이 메가키리오사이트는
그 사이누소이드 니치에 폴라라이제이션된 이런 프로제니터로부터 이제 필요할 때 메가캐리오사이트로 머추레이션 돼 가지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이런 연구도 이제 보고되어 있지만은 그렇게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메르 메가캐리포이시스에서는 TPO 리셉터인 MPL을 포함해 가지고 헉사 11, FLI1, 렁스1, 가트1 등 붉은 표시에 이런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관여하며 그 외에도 이제 스템셀 팩터라든가 케모카인 또 SDF1, S1P 리셉터 1 같은 여러 가지 몰리큘들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제 이 붉은 유전자들이 결핍되어 있거나 또는 이제 뮤테이션 될 시에는 트롬보사이토페니아를 유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트롬보포이시스에서 이 메가캐리오사이트와 트롬보포이시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트롬보포이틴과 트롬보포이틴 리셉터인 CMPL인데 이 트롬보포이틴은 기본적으로 말초에 있는 플레이틀릿 매스에 의해서 그 클리어런스가 좌우가 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TPO는 리브나 또 키드니 또 본메루 스트로마 셀로부터 이렇게 분비가 돼가지고 작용을 하는데 TPO 리셉터와 또 헤파토사이트 내 에시얼 모렐 리셉터 등과 작용해서 그 턴오버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가캐리오사이트가 프로플레이틀릿을 생성하기 직전 단계에 이제 머추어 메가캐리오사이트가 되면서 엔도마이토시스가 진행되게 되는데 이 엔도마이토시스에서 메가캐리오사이트의 그 진 앰플리피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사이토플라즘에 여러 가지 프로테인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클래시컬한 마이토시스는 프로페이즈, 에나페이즈, 텔로페이즈를 거쳐서 이렇게 사이토카이네시스를 통해서 도트셀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메가캐리오사이트 폴리플루이디제이션에서 보면 사이토카이네시스 단계가 이제 프리머추어하게 터미네이션 됨으로써 도트셀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 핵의 DNA 양만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실제 메가캐리오사이트에서 이렇게 플루오레센스 스테인을 해보면 이렇게 센트로미어가 여러 군데서 이렇게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도마이토시스는 보통 이제 2에서 6 사이클, 그래서 보통 핵의 양, 그 DNA 양은 4n에서 64n 정도로 이제 발현될 수가 있고 이 폴리플루이디제이션은 롱스완 미디에이티드 non-muscle myosin heavy chain 10 expression의 사일런싱을 통해서 이제 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머추어 메가캐리오사이트의 사이토플라즘 익스펜션과 진 앰플리피케이션을 통해서 향후에 플레이틀릿을 하나의 메가캐리오사이트에서 수많은 플레이틀릿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프로테인 신세시스와 그리고 셀의 사이즈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엔도마이토시스를 레귤레이션하는 데는 마이토시스 프로모팅 팩터 MPF라든지 또 히포 로 패스웨이의 언카플링을 필요로 해서 레귤레이션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뒷받침하는 페이퍼들이고요. 그래서 엔도마이토시스가 이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메가캐리오사이트가 본격적으로 프로플레이틀릿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사이토플라즘 머추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 사이토플라즘 머추레이션 과정에서는 플레이틀릿 스페시픽한 프로테인, 오가넬 또 멤브레인 시스템들이 이제 아주 양적으로 팽창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사이토플라즘 머추레이션 과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시스템 중에 하나가 IMS, 예전에는 DMS, 디마케이스 멤브레인 시스템이라고도 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IMS는 스무스 멤브레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이토플라즘 전체 쳐서 분포되어 있는 이 스무스 멤브레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멤브레인 채널의 네트워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IMS는 메가큐리오사이트 플라즈마 멤브레인으로부터 이제 유래한다고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고, 모초 메가큐리오사이트에서 most evident에서 이제 메가큐리오사이트 사이토플라즘을 포메이션 하게 되고, 이 IMS는 external environment와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컨택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프로플레이트 포메이션에 있어서 멤브레인을 멤브레인 웨즈 와이어 역할을 하게 되고, 필라민 A나 팩신 2를 통해서 이제 레귤레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적으로 보면 안에 이제 하얗게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이제 IM Invaginated Membrane 시스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IMS를 형성하기 위해서 메가큐리오사이트 플라즈마 멤브레인이 특정한 사이트에서 이렇게 인폴딩하게 되고, 그 이후에 pre-IMS가 형성이 됩니다. 이런 pre-IMS는 곧 이어서 이제 골지 바디로부터 이제 베지컬 멤브레인을 보충을 받고, 또 ER로부터는 리피드 트랜스퍼를 받아가지고 이제 모추어 폼으로 이제 익스펜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의 논문 중에서는 이 논문이 이제 가장 잘 이 IMS 바이오제네시스를 잘 나타내준 논문인데요. 이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면 포칼 이제 멤브레인에서 이제 IMS 형성이 시작이 되게 되고, 인베지네이션을 통해서 pre-IMS가 그 메가캐리오사이트의 엔도마이토시스와 맞물려 가지고 페리뉴클리어 리전에서 pre-IMS가 형성되고, 이어서 골지바디와 또 ER을 통해서 재료를 공급받아서 이렇게 IMS 광범위한 이런 양의 IMS를 형성하게 되고, 실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골지바디 주위에 IMS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MS 형성에 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팩신2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팩신2는 필라민 A와 바인딩 해가지고 멤브레인 그 IMS 포메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멤브레인 튜블레이션을 이렇게 증가시키고, 또 액틴 폴리머레이제이션도 증가시켜가지고 플레이트릿의 미케니컬 스테빌리티에도 이렇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또한 IMS 외에도 이 사이토플라즘에는 덴스 튜블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이 덴스 튜블러 시스템은 익스터널 인바이러먼트와 이렇게 컨택은 되지 않지만은 스무스 ER로부터 그 오리지네이트 하는 것으로서 이제 프로스타그란딘이나 트롬복산 또 인터널 칼슘 스토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입니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그 플레이트 기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그래뉼들에는 그 알파 그래뉼과 덴스 그래뉼이 있는데, 여기에는 헤모스테시스나 기타 여러 가지 작용에 관여하는 그래뉼의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은 메가캐리오사이트 내에서 엔도점으로부터 유래하는 멀티베지큘러 바디로부터 이렇게 머추레이션 되어서 알파, 델타 그래뉼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런 플레이트 프로덕션의 메커니즘은 예전부터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제기되었는데, 가장 이제 원시적인 그 개념이 플레이트릿이 단순하게 메가캐리오사이트 사이토플라즘에서 이제 쉐딩한다는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IMS 사이토플라즈믹 프래그멘테이션인데, 이 IMS는 뭐 지금까지도 당연히 이제 형성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 이전에 시어리에 따르면 이 IMS는 플레이틀릿 테리토리를 이미 메가캐리오사이트 사이토플라즘에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그게 이제 쉐딩되면서 다이렉트하게 플레이틀릿으로 나온다는 그런 개념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그 메가캐리오사이트 사이토플라즘 내에는 이런 마지널 마이크로튜블 코일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가지고 이 개념도 이제 다소
무리가 있는 개념이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프로플레이트 리포메이션, 그리고 최근에 나온 또 티어리 중에 하나 럽처 타입 플레이트 리프로덕션, 이것은 이제 말미에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프로플레이트릿은 길이는 한 밀리미터까지도 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메아키료사이트에서 이렇게 퍼져 나오는 사이토플라즘 프로세스로서 인터미디어 스트럭처라고 볼 수 있고, 이 IMS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프로플레이트이기도 하고 플레이트는 멤브레인의 소스가 되게 됩니다. 당연히 마이크로튜블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트랜스크립션 팩터 NF2나 가타1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IMS뿐만이 아니고 이 프로플레이트 포메이션은 좀 더 자세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플레이트릿의 사이토스켈레톤을 먼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플레이트릿이나 프로플레이트릿을 이렇게 잘라서 보면 마지널 밴드, 마이크로튜블로 이루어진 마지널 밴드와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 이 튜블린과 액틴 필라멘트가 사실상 이 사이토플라즘의 사이토스켈레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메인 컴포넌트가 되고요. 이 사이에 스펙트린이 이렇게 얼기설기 같이 이제 엮여 있고 전자의 미경적으로 보면 이런 구조적인 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모식도인데요. 실제 전자의 미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가운데 이제 액틴 필라멘트들이 있고 마지널 밴드, 마이크로튜블로 이루어진 마지널 밴드가 있고요. 여기서는 빨간 게 이제 액틴 필라멘트겠죠. 그리고 길게 잘랐을 때는 이렇게 스펙트린이 이런 식으로 보이고, 여기서는 또 이 동그란 게 마이크로튜블이고, 이걸 짧게 이렇게 종으로 잘랐을 때는 마이크로튜블이 이렇게 마지널 밴드, 이렇게 전자의 미경적 구조에서 보이는 이런 형태로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 이제 플루오레슨 스테인을 보면 프로플레이트릿의 이 팁 부위에, 여기서 이제 그 프로플레이트릿이 바이포케이션하고 또 엘롱게이션 되는 부위인데, 이 부위에 보면 이렇게 붉게 염색되는 액틴 머티리얼과 푸르게 염색되는 튜블린, 마이크로튜블들이 이렇게 잔뜩 번들 형태로 모여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더 플레이트릿 사이토스켈레톤이 이렇게 머추레이션 되는 과정을 모식도로 보면, 처음에 이제 메아키료사이트가 이렇게 프로플레이트릿으로 이렇게 발전하기 전에 이제 뉴클리어 엔도마이토시스 후에 이 센트로미어 쪽에서 이렇게 센트로조말 마이크로튜블이 이렇게 어레이 되게 되고, 이 단계를 지나서 이제 슈도포드가 형성되게 되면 센트로조말 마이크로튜블 어셈블리가 이제 중단되게 되고, 이 마이크로튜블은 콜텍스 쪽으로 이렇게 다 이제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슈도포드, 형성된 슈도포드 쪽으로 마이크로튜블이 이렇게 다 분포를 되게 되고, 이쪽으로 각종 오가넬들도 이제 트랜스포트 되고, 또 이에 맞춰서 이제 점점점 엘롱게이션 되고 바이피케이션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메아키료사이트 핵만 남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데, 실제 마우스 메아키료사이트 모델에서 보면 이 에이스트리 별표가 되어 있는 이 부위에서 시작해 가지고 한 10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대부분이 이렇게 플레이트릿이 형성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핵만 남는 이런 결과를 실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트릿 사이토플라즘 스트럭처 중에 이제 플레이트릿 브랜칭이 이제 액틴에 디펜던트해서 된다는 것은 모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이 F 액틴이고, 이 F 액틴이 브랜칭 되는 데 있어서 CDC42, REC, 또 WAS 프로테인, ALP23 프로테인 등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실제 이제 본매로 이게 또 모식도인데, 이렇게 프로플레이트릿을 형성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팁 부위에 마이크로튜블 번들이 이렇게 꽉 차게 됩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액틴 필라멘트들이 이렇게 주로 이제 촘촘하게 사이토스켈레톤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프로플레이트릿이 이렇게 엘롱게이션 하게 되는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튜브들이 이제 파워를 제공한다는 거. 그 과정에서 디네인이라는 그 몰리큘이 있어가지고 마이크로튜브 슬라이딩에 도움을 주게 되고, 또한 이 마이크로튜브는 올가넬 트랜스포터하는데도 일종의 철로 역할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디네인이나 카이네신이라는 몰리큘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게 스펙트린도 이제 중요한 몰리큘 중에 하나인데, 이 스펙트린 테트라머가 이제 IMS 포메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서 스펙트린이 디스럽션 되었을 때 이렇게 프로플레이트릿 엘롱게이션이나 머추레이션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트롬보포이시스 과정에서 이제 사이토스케일터 여러 가지 프로테인이나 레귤레이터들인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앞서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프로플레이틀릿의 이제 사이노소이달 그 엔도텔리움 통해서 이렇게 릴리스되는 과정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국 플레이틀릿이 블러드 스트림으로 나오게 되는데, 프로플레이틀릿이 있고 또 프리플레이틀릿이란 게 있습니다. 이 프리플레이틀릿은 이 바벨 쉐입드 프로플레이틀릿하고 서로 이제 인터컨버전 가능한 이런 쉐입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블러드로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스핑고싱1 포스페이트 S1P 리셉터인 S1PR1이 이제 프로플레이틀릿이 사이노소이드 엔도텔리움을 프로트루전하고 또 플레이틀 릴리스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또 포도점이 형성돼 가지고 이 포도점에서 이 포도점 팁에서 그 와스 알프2-3 컴플렉스 등에 의해서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리어레인지먼트 되고, 여기서 나오는 메탈 프로테이즈 네이저에 의해서 매트릭스를 이렇게 녹이면서 이렇게 프로트루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SDF1 그 CXCR4 메가케로사이트 멤브레인에 있는 CXCR4와 SDF1 시그널링에서 이 메가케로사이트는 오스테블라스틱 니치에서 그 베스큘라 니치로 이렇게 무브먼트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프로플레이트릿 릴리스에 의해서 플레이트릿이 이렇게 블러드 스트림으로 나오게 되는데, 2015년 이 논문에 따르면 어큐트 페이즈 때 IL-1 알파가 이제 주된 작용을 해가지고, 이때는 메가케로사이트가 프로플레이티드 형태가 아니고 거의 럽처되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플레이티드 포메이션, 전통적인 프로플레이티드 포메이션에 의한 그 트롬보포이시스와 럽처 타입을 잠깐 비교해 보면, 이 프로플레이티드 포메이션은 이제 노멀 피지올로직한 상태에서 일어나고, 어큐트 페이즈 때는 이렇게 럽처 타입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차이는 IL-1 알파 레벨의 차이와 그리고 노멀 피지올로직 스테이트에서는 TPO와 CMPL 이 시그널이 중요하고, 어큐트 페이즈 때는 IL-1 알파 그 리셉터, 그리고 그 캐스페이즈 3의 이니비션, 액티베이션, 또 베타1 튜블린이 정상적이고 디레귤레이션 된 베타1 튜블린 등의 형태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